모르는 척하다가 내게 놓치고 후회 말아 I wanna you 대가 진행되겠습니다. 아니 매력 없는 대화들이 참 그때쯤 네가 걸어 나온 것 같아 왼쪽으로 손끝이 그대 모습 그리워하네 불같은 나의 사랑 피할 수 없을 거라 사랑하는 걸 알아 하염없이 거리로도 지난 것들이 변해 나가고 속을 헤매요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K-POP 컴백의 의미가 뭐죠라는 제목의 일본 기사와 댓글 반응, 레딧 게시판에 노년층을 위해 브레이브걸스는 K-POP이 메우지 못한 격차를 메워란 제목의 게시글과 그에 관한 해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한류와 K-POP이 유행하면서 50대 주부가 컴백이라는 의미를 뒤늦게 깨달았다는 일본 기사가 흥미로워 소개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일본어로 커무바, 일본 발음으로는 커무베크, 영어로 컴백이라는 단어는 그냥 컴백으로 통일해서 발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기심도 식욕도 왕성한 50대 주부 하루메 쿠자입니다. 한국의 음악 K-POP이 완전히 일본에 정착했어요. 지금은 일본의 그룹도 K-POP 성향의 음악이나 메이크업이 있고 어느 것이 일본의 그룹인지 어느 것이 한국 그룹인지 K-POP의 생소한 면은 전혀 모릅니다. 우리 딸과 아들도 예외 없이 K-POP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두 자녀를 먼 눈으로 바라보는 어머니인 저는 얼마 전 오늘은 모모가 컴백하니까 빨리 돌아와 봐야지라고 딸이 들떠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컴백이라는 사람의 이름? 그룹 이름? 저희 딸에게 물으면 엄마 그런 것도 몰라라고 할 것 같아서 지금 바로 몰래 알아두려고 합니다. K-POP과 J-POP은 언뜻 보면 비슷한 세계로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만 실은 한국과 일본은 엔터테인먼트계의 구조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없는 시스템과 독특한 용어도 많기 때문에 K-POP 아티스트의 팬이 되면 우선 몇 가지 단어를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컴백입니다. 컴백은 복귀를 의미하는 한국의 음악업계 용어. 일본에서 컴백이라고 물으면 은퇴한 아이돌이 연예계 복귀라고 생각해버립니다만 한국에서는 신곡과 새 앨범을 발표할 때 수행하는 일련의 프로모션 활동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일본의 음악업계에는 아티스트는 먼저 싱글을 몇 곡 발표, 어느 정도의 곡수가 쌓이면 미니 앨범을 발매하는 등 다음 정규 앨범을 발매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싱글곡은 TV와 영화, CM 등의 테마송에 기용되는 경우도 많은 앨범이 발매되고 그 무렵에는 팬은 대부분의 곡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한국 음악산업에서는 일본처럼 싱글곡을 발표하는 것은 거의 없고 앨범에서 신작을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앞서 음원을 먼저 선보이는 것은 없기 때문에 신작 출시는 첫 공연입니다. K-POP 아티스트는 신작 출시에 맞춰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 TV, 라디오 프로그램에 프로모션 팬 이벤트 개최와 약 1개월에 걸쳐 바쁜 프로모션 활동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이른바 컴백입니다. 굿바이 무대라는 마지막 라이브 컴백 시기가 끝나면 아티스트는 충전 기간이라고 하면서 곡의 제작 및 해외 프로모션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신작이 있으면 다시 컴백이라는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
컴백은 팬에게 매일처럼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는 축제 같은 기간인 것 같군요. K-팝에서는 이 외에도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팬, 이것은 일본어로 팬의 의미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BTS의 팬이라면 그룹 이름 뒤에 팬을 달고 BTS 팬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다든가. 팬 중에서도 소속사가 인정한 팬 대표는 마스터라고 한답니다. 또한 그룹의 누군가가 아니라 그룹 전체가 좋아라는 사람은 모두 팬이라는 뜻의 올팬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인데 시스템이 전혀 다른 것은 재밌네요. 저도 이 기회에 딸과 함께 컴백을 즐겨볼까 합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K-팝의 세계에 들여놓는 순간부터 모르는 단어와 단어는 그때마다 조사하여 기억하고 또다시 머리에 주입, 말을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접근한다는 생각이 들어 기뻤다. 카무바, 손무루, 사랑해, 여러분, 열린, 세니루. 아직도 초심자입니다만 기억하고 이해해 나가는 것이 기쁘기도 합니다. 원래 일본에서 나온 싱글 몇 개만 알 뿐 K-팝에는 관심 없지만 미국이나 영국의 음악도 앨범을 낼 때 점점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것 같다. BTS의 팬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미입니다. 모두 좋아하면 올팬, 마스터의 의미도 다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K-팝 같은 그룹이 늘었다. 여기는 일본입니다. 고시엔 NHK에서도 한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왜 처리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제 상식이 되었다. K-팝의 오타쿠 용어를 일부러 야후뉴스에 다루지마. 몰래 조용히 즐겁게 즐겨라. 다음은 노년층을 위해 브레이브걸스는 K-팝이 메우지 못한 격차를 메워란 제목의 레딧 게시글을 보시겠습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의 출연으로 청소년들은 점점 더 적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시청률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 청년들과 함께 한국 방송사들도 노년층의 관심사에 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성공적인 미스터트로트에 부응이 있었지만 청년들이 텔레비전을 더욱 기피하게 하여 연예 매체 간의 세대 격차를 벌리면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K-팝 아이돌이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돌 음악은 한동안 한국 대중의 선호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팝의 주요 대상 청중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노인들과 심지어 일부 이전 K-팝 팬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터넷 팬덤 문화와 이를 둘러싼 트렌드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30, 40대도 K-팝에 뛰어들어서 아직 10대인 아이돌 데뷔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브레이브걸스가 정상에 오른 의미는 반복된 실패에 직면한 인내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같은 많은 상호작용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연령과 성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나이가 많은 걸그룹에서의 영향력은 특히 30대 이상 남성에서 분명했습니다. 이 시대까지 모두 군복무를 한 이 남자들은 그들의 진정한 공연과 군대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사용하는 속어에 대해 단서가 없는 브레이브걸스도 사랑스럽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남자들이 트렌디한 영상을 클릭하고 유튜브 토끼굴에 넘어져 열성팬으로 반대편으로 나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브레이브걸스 온 DC 갤러리의 서브는 군대 밈과 팬덤 문화에 대한 단서가 없는 사회에서 소득을 가진 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커피 트럭은 어떻게 주문하나요와 같은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보낼 수 있도록 은행 계좌 번호는 무엇입니까? 재미있기는 하지만 K-팝의 기존 방식과는 매우 분리된 연령층의 팬덤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상적인 구매력으로 나는 다른 K-팝 에이전시가 여기에 제시된 교훈을 무시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젊은 아이돌 데뷔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업계에 브레이브걸스는 연령 다양성을 위한 신선한 공기의 숨결이었습니다. 그 영향의 실제 규모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브레이브걸스는 이미 틀을 깨고 그 기대를 충족시켰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게시글의 해외 댓글 반응입니다. 내 관찰에 따르면 브레이브걸스 비디오에 대한 노인들의 댓글은 놀랍습니다. 40대 남성들의 응원 메시지부터 70대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남자는 운전하는 동안 항상 롤링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팬들은 브레이브걸스 노래 중 한국의 도로공사를 요구하는 가사 때문에 운전만 해라는 제목은 자신에게 맞는 노래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운영하는 재미있는 유튜버 채널도 접했습니다. 그의 영상은 보통 법률 자문을 제공했지만 지금은 브레이브걸스 은지 팬 채널이 되어 지난 며칠 동안 은지의 순간 클립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팬이건 아니건 브레이브걸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은지는 변호사가 필요하면 누구에게 가야 할지 알고 있어요. 법 좋은 채널이 갑자기 브레이브걸스 은지 채널로 변신한다는 생각이 내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이 크래킹하고 있습니다. 30대 전후에 더 많은 아이돌이 보이길 바랍니다. 선미와 다른 나이 많은 활동적인 아이돌처럼 물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춤을 좀 진정해야 할 수도 있지만 30대 아깝기 때문에 은퇴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2014년부터 소녀시대, 연애시대, 아줌마시대라고 불렀다. 왜 2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이돌인지 궁금해. 해외 K-팝 팬들은 소녀시대 멤버들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조롱하고 노래하기엔 너무 늙었다고 했다. 아이리는 엄마, 태연은 할머니라고 부른다. 내가 브레이브걸스를 좋아하기 때문 여기서 진짜가 되자. 그녀들 자체가 약자이기 때문에 평범한 나이 리스트와 여성 혐오적인 K-팝 팬으로부터 외면을 받습니다. 현재 멤버들이 합류한 2016년에 성공을 거두었다면 지금쯤이면 평범한 해외 팬들에게 조롱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게시물입니다. 은행 계좌의 댓글은 나를 웃게 만들었다. 정말 흥미로운 문화 현상입니다. 여러분, 브레이브걸스의 이야기를 듣고 인기가요 무대와 앙코르를 보고 왔는데 행복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적이며 이 어두운 시기에 그들의 미소의 빛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는 그녀들이 인내하고 견뎌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나는 그녀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에서는 50대 주부가 K-팝을 연구하고 해외 게시판에서는 브레이브걸스 현상을 연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한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아마도 우리는 한류의 르네상스 시대의 한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